10조 원을 쓰고도 배가 한 척도 없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폴란드 국방장관의 질문이었습니다. 8년을 기다렸습니다. 유럽 최고의 기술을 선택했죠. 전략적 동맹을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폴란드의 작전 가능 잠수함은 제로입니다. 3년 전 그들은 한 나라를 지웠습니다. 18개월이면 준다던 제안. 너무 빠르다고 믿지 않았죠.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잠수함이 발트해에 떴을 때 폴란드가 끝내 다시 찾은 나라. 역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현무 미사일 5조 6천억 원. 폴란드 역사상 최대 규모 무기 계약.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폴란드는 한국을 버렸다가 다시 찾았을까요? 그 3년 사이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폴란드 국방부 조달국 28년 경력.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0조 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국방장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얼렸습니다. 8년을 기다렸는데 배는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유럽 업체 담당자는 서류를 넘겼고 우리 실무진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조달국 28년 경력. 숫자만 보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숫자가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6시간 전으로 돌아갑니다. 새벽 5시. 발트해 남부. 작전 상황실 스크린에 신호가 떴습니다. 러시아 잠수함. 폴란드 영해 경계선 15km 밖. 국제법상 문제는 없었죠. 하지만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위협. 정찰이 아니었습니다. 시위였죠. 우리는 여기 있다. 너희는 뭘 할 건가? 30분 만에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 국방부 실무진, 그리고 저.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즉각 대응 가능한 잠수함을 배치하십시오. 명령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해군 참모가 일어났죠. 배치 가능한 전력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현재 작전 투입 가능한 잠수함은 없습니다. 침묵. 장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은요? 계약은 완료됐습니다만 배는요? 아직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나토 회원국, 유럽 7위 경제대국, 10조 원 투자. 하지만 바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썼는데 왜 아직도 배가 없습니까? 실무진이 고개를 숙였죠. 유럽 업체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설계 조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지연입니다. 곧 재조정된 일정을 받으실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최소 5개월입니다. 5년. 러시아는 지금 우리 바다에 있는데 우리는 5년을 기다려야 한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건 계약 불이행 아닙니까?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죠.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서류만 오갔을 뿐. 저는 제 앞 파일을 봤습니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계약서, 예산 증액 승인서, 언론 보도 자료, 발트의 새로운 균형의 시작. 화려한 문장들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현실은 달랐습니다. 계약서는 있었지만 바다에는 없었습니다. 전쟁은 서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죠. 외교 채널, 나토 공조, 모니터링 강화, 말뿐이었습니다. 실질적 대응은 없었죠.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발트해. 저 바다 어딘가에 러시아 잠수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자료가 있었죠. 차세대 잠수함 사업 입찰 당시 후보 업체 목록, 유럽, 미국, 그리고 한국. 그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제안 내용을 다시 봤습니다. 18개월 내 인도. 3년 내 현지 생산. 전면 기술 이전. 당시 우리는 믿지 않았죠.
너무 빨랐으니까요. 너무 완벽했으니까요. 그래서 탈락시켰습니다. 최종 검토 대상에서 전략적 고려, 동맹관계, 유럽 협력, 그럴듯한 이유들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바다에 배가 없는 이 순간, 그 선택이 뭐였는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죠. 어두워지는 발트해, 러시아, 그리고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그날 밤, 저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뭘 버렸는지. 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공고가 났을 때 유럽 전역이 들썩였죠. 규모가 달랐습니다. 8조 원, 6척. 발트의 역사상 최대 규모. 언론은 난리였죠. 폴란드, 발트의 전력 판도 바꾼다. 동유럽 최대 해군력 증강. 저는 조달국 책임자였습니다. 입찰 공고 준비, 업체 평가, 계약 협상. 모두 제 손을 거쳤죠. 후보는 명확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유럽 3대 조선 강국이었죠. 그리고 한국. 처음 명단에서 한국을 봤을 때 저는 의아했습니다. 유럽 시장에 한국이 왜? 동료가 웃었죠. 요즘 어디든 끼려고 하더라고요. 회의실 분위기도 비슷했습니다. 실적 확인은 했습니까? 인도네시아 몇 척 있던데요. 유럽 시장 경험은요? 없습니다. 냉소였습니다.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가능성은 없다. 유럽 프로젝트는 유럽 업체가 가져간다. 그게 관례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제안서가 도착했을 때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첫 페이지. 18개월 내 초도 인도. 뭐라고요? 다시 봤습니다. 18개월. 독일 제안은 48개월이었죠. 프랑스는 54개월. 스웨덴은 60개월. 그런데 18개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년 내 현지 독자 생산 체계 구축. 현지 생산. 유럽 업체들은 부분 조립만 제한했습니다. 핵심 부품은 본국 생산. 기술 이전은 제한적. 그런데 한국은 전면 기술 이전이라고 써놨죠. 마지막 페이지. 동일 예산으로 2척 추가 공급 가능. 8척. 6척 계약하면 8척을 준다. 서류를 덮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죠.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조달 담당, 기술평가단, 재무팀. 모두 모였죠. 한국 제안 어떻게 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술팀장이 입을 열었죠. 기술적으론 문제 없습니다. 이미 양산 중인 모델이고요. 성능도 검증됐습니다. 납기는요? 모듈 방식이라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무팀장이 말했습니다. 가격 계산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뭐라고요? 같은 예산으로. 유럽 업체는 6척. 한국은 8척. 납기는 3분의 1. 현지 생산까지 포함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맞습니다. 너무 좋았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뭔가 빠진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가격에 이 납기가 가능합니까? 함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의심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같았죠. 완벽한 제안은 언제나 의심부터 받습니다. 특히 우리가 모르는 상대라면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죠. 실사단을 구성합시다. 어디로요? 한국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물었죠. 정말 갑니까? 확인해야죠. 서류만으론 믿을 수 없으니까요. 사실은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직접 가서 불가능하다는 걸 확인하고 유럽 업체를 선택하고 싶었죠. 그게 안전했으니까요. 실사단 구성이 시작됐습니다. 기술팀 3명, 조달팀 2명, 해군 실무진 2명, 그리고 저. 총 8명이었죠.
출발 전날 밤. 저는 한국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18개월. 현지 생산. 8척. 숫자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죠. 직접 보고 부정하겠다.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이건 시간 낭비일 거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뭘 보게 될지.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폴란드가 멀어졌죠. 10시간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게 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1월. 공기가 차가웠죠. 한국 측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내일 거제로 이동합니다. 거제.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거제 조선소. 대우조선해양. 세계 3대 조선소 중 하나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보여주기용 시설일 거다. 다음 날 아침. 버스로 4시간을 달렸습니다. 거제도에 도착했죠. 그리고 조선소 정문을 지나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크, 크레인, 생산 라인.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 없었죠. 저기 보이십니까? 한국 엔지니어가 가리켰습니다. 도크 안에 잠수함이 있었습니다. 한 척이 아니었죠. 동시에 건조 중인 함정이 5척. 동시 생산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모듈 방식입니다. 모듈? 선체를 블록으로 나눠 제작합니다. 각 블록을 동시에 만들고 마지막에 조립하는 방식이죠. 설명을 들으며 걸었습니다. 생산 라인 내부. 용접 불꽃이 튀었습니다. 쉼 없이. 24시간 가동입니까? 네. 3교대입니다. 기술팀장이 물었습니다. 18개월 인도. 정말 가능합니까? 한국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죠. 가능합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미 4번 해봤습니다. 4번. 인도네시아 3척. 필리핀 1척. 모두 18개월 내 인도했습니다.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실적이었죠. 다음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설계실. 화면에 3D 도면이 떠 있었습니다. 폴란드 사양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2개월입니다. 빠릅니다. 그럼 생산 시작은요? 설계 확정 즉시 가능합니다. 즉시? 블록 생산은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제가 멈췄습니다. 계약 전인데요? 네. 그런데 준비가 돼 있다고요? 만약을 대비해서입니다. 만약.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이건 영업이 아니었습니다. 각오였죠. 오후. 다른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한화방산. 무기체계 통합시설이었습니다. 잠수함만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무기체계를 패키지로 제안합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어뢰, 소나, 전투체계. 모두 한국산이었죠. 유지보수는요? 20년 보장합니다. 부품 공급은요? 3개월 내 공급 보장합니다. 유럽 업체는 6개월에서 12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현지 생산 계획도 있습니다. 자료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내 생산 라인 구축 계획. 3년 일정표. 시설 투자 내역. 기술 이전 범위. 조건이 없었습니다. 제한도 없었죠. 이걸 다 줍니까? 네. 대가는요? 계약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팀원들을 봤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죠. 믿을 수 없다는. 하지만 눈앞에 있다는. 저녁.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팀 회의를 했죠. 어떻게 봅니까? 기술팀장이 말했습니다.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조달팀이 말했습니다. 조건도 명확합니다. 함정 없습니다. 해군 실무진이 말했습니다. 이미 가동 중입니다. 준비된 체계입니다. 모두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제 조선소 불빛이 보였죠. 밤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24시간. 쉼 없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었다고. 전쟁 준비였습니다. 전쟁을 겪은 나라. 분단된 나라. 위협 속에서 살아온 나라. 그들은 납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오를 말했죠. 전쟁을 가정하지 않으면 이런 시스템은 나올 수 없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죠.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버릴 수 있을까? 폴란드로 돌아가면 정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유럽 협력, 동맹 관계, 전략적 고려, 그럴듯한 이유들이. 하지만 지금 제가 본 건 배였습니다. 실제로 떠 있는, 실제로 움직이는 배.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을 떠나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는 걸. 폴란드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곧장 국방부로 향했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술평가 최고 등급. 납기 신뢰도 검증됨. 가격 경쟁력 압도적.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상급부 반응은 냉담했죠. 수고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비공개 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참석자 명단을 봤죠. 외교부, 정책기획실, NATO 협력국, 조달국은 저 혼자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죠. 외교부 국장이 말했습니다. 기술 검토는 끝났습니다. 이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략적. 한국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정책실장이 이어받았죠. 유럽 방산 협력 체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을 선택하면 유럽 내 입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입지요? 프랑스와 독일이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영내 협력을 저버렸다고 보지 않을까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NATO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동맹 체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영향입니까? 미국과 유럽의 방산 협력.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틀. 그 단어가 귓가를 때렸죠. 기술과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반박했습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정치입니다. 정치.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해군 제독이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모두 그를 봤죠. 지금 필요한 건 동맹의 명분이 아니라 배입니다. 정적. 발트해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대응 전력이 없습니다. 18개월이면 받을 수 있는 배를 정치적 고려로 포기합니까? 외교부 국장이 답했습니다. 제동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국방은 단독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배가 없으면 국방도 없습니다. 하지만 동맹이 흔들리면 동맹이 배를 대신 띄워줍니까? 회의실 공기가 얼었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국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미 검토가 끝났습니다. 뭐라고요? 최종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언제요? 어제입니다. 회의 전날. 제가 보고서를 제출한 그날. 이미 결론이 났다는 겁니까? 그럼 이 회의는 뭡니까? 절차입니다. 제독이 일어섰습니다. 이건 회의가 아니라 통보군요. 제독님, 더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토론은 없었습니다. 확인만 있었죠. 최종 후보 선정안입니다. 서류가 돌았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한국은 없었습니다. 제외 사유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략적 고려 사항입니다. 그게 전부였죠. 서명해 주십시오. 서류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18개월.
현지 생산 8척, 거제 조선소 24시간 불빛, 쉼없는 용접 소리. 그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명했습니다. 제 이름을 적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제독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독님, 그가 돌아봤죠. 이미 끝났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기록요? 언젠가 누군가 물을 겁니다.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냐고. 그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반대했다고. 그가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섰죠. 반대했다고? 저는요? 저는 서명했습니다. 반대하지 않았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한국 보고서를 봤죠. 마지막 페이지. 전쟁을 아는 나라가 만듭니다.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보고서 여백에 적었죠. 우리가 선택한 것 정치. 우리가 버린 것 시간. 그리고 한 줄 더. 이 선택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떠올랐죠. 전략적 고려. 그 단어가 배를 지웠습니다. 시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지웠습니다. 나는 서명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기억하게 됐다.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룸. 차세대 잠수함 사업. 최종 파트너 선정. 기자들이 몰렸죠. 어느 업체입니까? 스웨덴 사부사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종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유는요? 전략적 고려 사항입니다. 저는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지켜봤죠.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죠. 한국에서 온 메일이 있었습니다. 제목 입찰 결과 확인. 클릭했습니다. 본문은 짧았죠.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끝. 항의 없었습니다. 성명 없었습니다. 질문도 없었습니다. 단 2줄. 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너무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측 반응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특별한 반응 없습니다. 항의는요? 없습니다. 언론 성명은요? 그것도 없습니다. 회의실에 안도감이 퍼졌죠. 조용하네요. 다행입니다. 다행. 그 단어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왜 그 단어가 이렇게 불편한지 알았습니다. 조용한 게 다행이라고요? 점심시간. 식당에서 동료가 말했습니다. 한국 생각보다 어른스럽네요. 무슨 말입니까? 보통 탈락하면 시끄럽잖아요. 항의하고 재검토 요구하고. 근데 한국은 조용하더라고요. 그게 어른스러운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한국 자료가 있었습니다. 펼쳤죠. 생산 일정표, 기술 이전 계획, 현지 협력 방안.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영업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죠. 진짜 계획. 18개월 일정은 월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단계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현지 생산은 인력 양성 계획까지 있었습니다. 정성이 있었습니다. 정성. 그걸 우리는 버렸습니다. 전략적 고려로 자료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스웨덴과 첫 실무 회의가 열렸습니다. 계약 세부 사항 협의였죠. 인도 일정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스웨덴 측 담당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초도함 인도는 60개월입니다. 입찰 때는 48개월이었는데요. 설계 정밀화 시간이 추가됩니다. 12개월이 늘었습니다. 기술 이전은요? 단계별 승인 방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각 단계마다
본사기술위원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소요 기간은요? 단계당 6개월에서 12개월입니다. 한국은 즉시라고 했었죠. 현지 생산은요? 부분 조립 수준입니다. 완전 생산은 불가능합니까? 핵심 부품은 본사 공급입니다. 한국은 전면 이전이라고 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해군 실무진을 만났죠. 어떻게 봅니까?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작부터 틀어지고 있습니다. 60개월이면 5년입니다. 러시아는 기다려주지 않는데. 그가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섰죠.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한국 18개월, 스웨덴 60개월, 차이 42개월, 3년 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메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그 메일.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시 읽었죠. 그 침묵이 가장 시끄러웠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의도, 항변도, 설명도 없었죠. 왜일까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정치가 기술을 이길 거라는 걸. 책상에 앉았습니다. 한국 자료와 스웨덴 자료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비교가 시작됐습니다. 납기,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모든 항목에서 차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스웨덴은 계약 후 시작이었죠. 우리는 계약했고 그들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죠. 발트해가 보였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 여전히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침묵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2022년 2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다. 전문가들의 예측이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전쟁은 길어졌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발트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해군 활동이 증가했죠. 정찰 횟수 월 2회 주 2회. 잠수함 출몰 분기 1회 월 3회.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국방부 상황실. 매일 아침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어제 러시아 잠수함 2척 포착. 발트해 북부 해역. 대응은요? 모니터링 중입니다. 모니터링. 그게 전부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해군 작전 회의. 제독이 물었습니다. 현재 우리 잠수함 전력은요? 여전히 0입니다. 스웨덴 계약권은요? 진행 중입니다. 인도 시기는요? 60개월입니다. 지금부터요? 아닙니다. 계약일로부터입니다. 계산했습니다. 계약 2021년 6월. 인도 2026년 6월. 4년 후. 제독이 책상을 쳤습니다. 4년 동안 우리는 뭘 합니까? 대답이 없었죠. 보고만 할 수밖에. 그해 가을. 첫 번째 지연 통보가 왔습니다. 스웨덴 사부사. 설계 변경이 필요합니다. 왜입니까? 폴란드 요구 사항 반영을 위해서입니다. 시간은요? 6개월 추가입니다. 60개월이 66개월이 됐습니다. 추가 비용은요? 2억 유로입니다. 비용도 늘었죠. 다음 해봄. 두 번째 통보. 부품 공급망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유럽 내 생산 지연입니다. 얼마나요? 8개월 추가입니다. 66개월이 74개월이 됐습니다. 6년.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계속됩니까? 재협상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할 수 없었죠. 이미 계약했으니까. 여름. 세 번째 통보. 유지보수 부품 공급 일정 조정. 뭐가 조정됩니까?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입니다.
한국은 3개월이라고 했었죠. 가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발트해 위기 대응. 현재 상황 보고하십시오. 러시아 해군 활동 최고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입니까? 그렇습니다. 발트해가 제2전선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우리 대응 전력은요? 침묵. 잠수함은요? 아직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최소 3년입니다. 장관이 소리쳤습니다. 3년 동안 러시아가 기다려줍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질문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언제 봤습니까? 지금 쓸 수 있는 건 뭡니까? 지금. 그 단어가 회의실을 지배했습니다. 즉시 투입 가능한 전력을 찾으십시오. 명령이 떨어졌죠. 조달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긴급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구매 가능한 잠수함은요? 독일 2년, 프랑스 3년, 미국 협의 필요? 전부 느렸습니다. 다른 옵션은요? 실무진이 자료를 뒤적였죠. 그때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아니, 정확히는 천모. 이게 뭡니까? 한국의 다연장 로켓입니다. 왜 여기 있습니까? 에스토니아가 최근 도입했습니다. 자료를 펼쳤습니다. 사거리 300km급. 계약 후 12개월 내 인도. 현재 양산 중. 12개월. 그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에스토니아는 이미 받았습니다. 실전 배치됐습니까? 3개월 전입니다. 실제였습니다. 서류가 아니었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날 회의. 긴급 전력 증강 방안입니다. 자료를 돌렸죠. 첫 페이지. 천모.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잠수함은요? 이건 로켓입니다. 하지만 즉시 투입 가능합니다. 숫자를 설명했죠. 12개월 인도. 즉시 생산 가능. 실전 검증 완료.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또 한국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간 때문입니다. 시간.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6년 걸릴 무기와 1년 안에 오는 무기. 선택은 명확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그날 우리가 놓친 게 뭔지 모두 깨달았습니다. 기술도 아니었고 가격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발트해가 보였죠. 러시아는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중립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렸고 위협은 다가왔습니다. 그때 다시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지웠던 그 이름이. 국방부 긴급회의. 전쟁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즉시 투입 가능한 전력.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 요구사항은 하나였죠. 자료 첫 페이지. 천모. 그 이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한국. 3년 만이었죠. 사거리는 300km급입니다.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계약 후 12개월 내 초도 인도. 12개월. 현재 양산 중. 즉시 투입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검증됐습니까? 에스토니아가 3개월 전 실전 배치했습니다. 성능은요? NATO 기준 충족. 실사격 검증 완료. 숫자가 바꿨습니다. 공기를. 가격은요? 발사대 80기 기준. 5조 6천억 원입니다. 유지보수는요? 20년 보장. 부품 3개월 내 공급. 질문이 달라졌죠. 가능합니까? 얼마나 빨리 받습니까? 장관이 말했습니다.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한국입니다. 일주일 후.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년 만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외교 라인 없었습니다. 정치 고려 없었습니다. 군 실무진 직접 확인. 그게 전부였죠.
거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창원이었죠. 한화방산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압도됐습니다.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았죠. 월 생산량은요? 현재 12기입니다. 증산 가능합니까? 20기까지 가능합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야외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천무 발사대가 서 있었죠. 실사격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 시간 10분. 발사.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290km. 오차 1m 이내. 해군 제독이 중얼거렸죠. 서류의 숫자가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폴란드로 돌아왔습니다. 최종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천무 도입안입니다. 발사대 80기. 유도탄 800발. 5조 6천억 원. 반대가 나왔습니다. 왜 또 한국입니까? 유럽 협력은요? 해군 제독이 일어섰죠. 6년 걸릴 무기와 1년 안에 오는 무기. 선택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손이 올라갔죠. 찬성 압도. 정치가 물러났습니다. 전쟁이 선택을 가져갔죠. 그날 처음으로 우리는 시간을 이겼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죠. 한국은 준비돼 있었고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대반전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의 결과였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3년 전 서류를 꺼냈습니다. 잠수함 계약. 전략적 고려로 제외. 그 문장 옆에 적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 전쟁은 정치를 기다리지 않는다. 창밖을 봤습니다. 발트해가 보였죠. 12개월 후. 저 하늘 위에 천무가 떠 있을 겁니다. 2024년 3월. 바르샤바 국방부. 계약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폴란드 국기. 한국 국기. 나란히 걸렸죠. 장관이 서명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서명했습니다. 악수. 플래시가 터졌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현지 생산 라인 구축. 2년 내 폴란드 공장 가동. 무기 수량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만드는 전력이었죠. 기자회견. 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장관이 답했죠. 시간 때문입니다. 유럽 협력은요? 전쟁은 협력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음 날 유럽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폴란드, 한국과 5조 원 계약. 동유럽 방산 시장, 한국 중심 재편. 독일 일간지. 유럽 방산의 경고음. 프랑스 르몽드. 한국의 속도, 유럽의 고민. 나토 본부에서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비공개 회의였죠. 하지만 내용은 새어나왔습니다. 한국 모델 연구 필요. 한국 모델. 그 단어가 공식 문서에 등장했습니다. 일주일 후. 에스토니아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무 협의가 필요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한국 업체 접촉권입니다. 같은 날.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모두 연락이 왔죠.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왜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동유럽 3개국 대표들. 저는 설명했죠. 빠른 납기. 대량 생산. 정치 조건 없는 협력. 에스토니아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전쟁을 아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전쟁을요? 한국은 70년간 분단 상태입니다. 휴전선 너머에 적이 있습니다. 평화가 아니라 긴장 속에서 살아왔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압니다. 전쟁이 예고 없이 온다는 걸. 준비되지 않으면 끝이라는 걸. 그게 속도의 이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18개월은 영업 전략이 아닙니다. 생존 방식입니다. 루마니아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도 같습니다. 러시아 옆에 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도 그랬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세 개국 모두 한국과 접촉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었죠. 4년 전 문서, 잠수함 사업 최종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전략적 고려 사항을 감안하여 최종 후보에서 제외. 펜을 들었습니다. 그 옆에 적었죠. 우리가 놓친 것 시간. 우리가 배운 것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가 선택한 것 한국. 그리고 한 줄 더. 한국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다. 한국은 기준이 됐다. 창밖을 봤습니다. 발트해가 보였죠. 12개월 후. 천무가 저 하늘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이 만든 잠수함이 저 바다를 지킬지도 모릅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이 기준이 된 이유. 첫 문장. 세계는 한국을 배제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준비를 멈추지 않았다. 그게 차이를 만들었다.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한 문장을 더 추가했죠. 나는 폴란드 국방부의 관료다. 나는 감정을 기록하지 않는다. 숫자와 일정만 남기는 사람이다. 그런 내가 오늘은 기록이 아닌 말을 남기고 싶다. 한국은 무기를 판 것이 아니다. 한국은 전쟁을 견디는 방법을 보여줬다. 화려함이 아니라 지속력을, 완벽함이 아니라 속도를 선택하는 법을. 그 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 빈손으로 공장을 세운 세대, 밤새 용접하며 나라를 지킨 세대의 축적이다. 그들의 시간이 지금 우리의 하늘을 지키고 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을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이름으로 남긴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이 기준이 된 이유는 우연이 아니었다.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죠. 발트해.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2개월 후 그 하늘은 밝을 겁니다. 한국이 만든 빛으로.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